불을 끄는 게 낫지 않나? 불 켤까? 아닙니다. 잘 보입니다. 이게 더 나을 거야. 지금 들어온 친구들 중에서 18일 날 예비군 훈련 갔다 온 친구들은 결석 체크가 돼 있으면 좀 이따 여기 개인적으로 나한테 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오늘 또 결석이 8명인데 맞나 모르겠어. 7명. 이로 한번 불러볼게요. 김수현, 네. 남유경, 네. 유대원, 네. 최현준, 광무진, 김기현, 김대현, 김동현, 김부경, 김성주, 김세훈, 김전서, 김채훈, 박도영, 백주현, 사재효, 신유찬, 양준서, 엄성중, 은하연, 여동기, 유태근, 이광현, 이명호, 이슬찬, 이정호, 이채규, 조혜성, 차은혁, 이명호, 이슬찬, 이정호, 이광현. 안 불른 사람? 최용? 돼 있는데. 최용은 자, 그러고는 됐고. 자, 저번 시간에 그 8번까지 하고 오늘은 이제 차량계, 건설기계 여기에서부터 할 거예요. 자, 오늘은 1시간은 요 건설 현장의 위험 요인 안전대책하고 나머지 2시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시고 현장에 나가시면 꼭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여기에 대한 서류, 무슨 서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류 종류는 뭔지, 일일 업무는 뭐고, 주간 업무, 월간 업무, 분기 업무, 반기 업무, 연간 업무, 장비 업무, 보건 업무, 이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서류가 많아요. 보관하고 사고 보고서도 작성할 때도 있고. 근데 그걸 몇 번 말했지만 150억, 아니 120 건축은 120억, 토목 150억 이런 여러분들 안전관리자 전담해 드리는 현장에 가면 이제 그러한 확률들이 조금씩 줄어드는데 거기 가도 마찬가지 그런 건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하 지금 이제 50억부터 안전관리자 노동부 선임이 의무죠. 그런 데는 전담이 아니야. 의무 선임만 했지. 그러니까 겸직을 해서 근무를 하면서 이것저것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120억부터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해서 해야 되는 것처럼 그 밑에 금액, 공사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서류도 좀 알아야 되고 또 120억 이상 큰 현장에 가서 근무를 하시더라도 이런 서류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그 사회에다가 당황하지 않고 척척척 업무를 처리해야 여러분들 하다못해 연봉도 빨리 좀 올라가고 진급도 빨로 그래요. 제가 오늘 또 이제 점심을 이제 각 교수님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건설 안전관리자로 가면 뼈가 빠지게 고생을 한다. 이렇게 헛소문이 다 있어. 그러면 산업안전기사 취득해갖고 제조에 가면 앉아서 노나요? 나는 그 제조업에도 근무를 해봤고 건설업에도 근무를 다 안전관리자로 해봤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자 건설 현장에서 근무를 하던 안전관리자는 제조업에 가고 절대 일 못해요. 그런데 제조업에 있다가
답답해서 나온 친구들이 건설업에 오면 날개를 달고 작업을 해요. 근무를 해요. 그만큼 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자들이 연봉도 높지만 재미가 있어요. 특히 업무 이후에 밤에 놀이가 엄청 재밌어요. 남자로서, 여자로서. 제가 그랬죠. 여자라고 안전부 현장에 가면, 이제 사회에 나가면 여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했어. 여자도 똑같은 안전관리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마인드로 근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인정도 받고, 위에 선배들한테 입품도 받고, 더 빨리 추천도 받고, 그럴 수가 있어요. 여자 남자가 어디 있어? 이러는데 똑같아요. 업무 똑같아. 여자라고 업무 적게 주고 안전관리자 너 이만큼만 해. 그거 아니야.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여러분들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뭐 산업기사들은 그냥 그 한글만 알면 취득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그런 게 다 이제 거의 갖춰졌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 자 웹을 통해서 볼 수 있게 그럼도 만들어 놓을 것이고 그럴 거니까 그건 일부러 여러분들이 뭐 기사 공부는 일부러 공부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서 공부하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할 거고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들 지금 3학년이잖아. 그죠? 1학년이 있어요? 2학년 있어? 4학년 있어요? 수업 들어오라기도 안 들어와. 왜? 아직 배가 부르다는 거야? 여러분들하고 자 3학년 딱 좋아. 3학년, 4학년 내년까지. 내년도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와요. 그래서 지도사 꼭 배출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만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목요 반에서는 그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친구들이 한 두세 명 있어요. 그 친구들하고 제가 나중에 정인 안 되면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 특별반 만들어가지고 산업안전 지도사 꼭 취득하게 만들 거예요. 지도 그 기사에 만족하지 마요. 기사는 아무나 따. 여러분도 안 따면 어때? 관련학과인데. 그리고 그 교수님들이 말하는데 뭐 소방과 뭐 다 보건학과 다 있는데 자 안전보건이에요. 안전보건. 그래가지고 자 700억 이상 800억부터 보건관리자 채용하죠. 한 명. 건설 현장에 채용합니다. 800억부터. 800억 미만은 보건관리자 필요 없어요. 자 토목은 1000억부터예요. 건축은 800억부터고. 그런 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꾸 제가 그 교수님들한테 말을 들어갖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요 진짜 멋있습니다. 멋있고 페이도 많고 아마 제조업하고 한 20% 이상 차이 나요. 소방 공무원보다 한 30-40% 차이 나요. 소방 공무원, 소방직 취업해서 가면 아마 보통 4천 미만일 거예요. 요즘 올해 안전공학과 졸업하고 건설 현장에 연봉 최고 받고 많이 받고 취업한 친구가 5,600 받고 갔어요. 대졸 초임이. 효성 제가 요즘 성남에 원래 효성이 광주 진흥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건설회사를 아파트인데 지금 성남에도 그 지하 4층에 지상 48층 5천억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안전관리자가 7, 8명 들어가야 되고 감시단이 한 50명 들어가요. 이미 그 계약도 했고 이제 그런 게 일어나고 돼가지고 하기로 갔어요. 근데 그 현장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GS도 있고 성남에 몇 군데 현장이 올해 이제 다 터져요. 발생이 돼요. 그래가지고 향후 여러분들이 갈 진로는 많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기사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지도사 꼭 일부러 공부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좋잖아요. 지도사는 경력이 필요 없잖아. 경력이. 기술사, 건설안전 기술사는 경력 5년 이상 돼야 돼요.
알기 쉽게 지금 제가 책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또 이 두꺼운 책도 하다 보면 그런 내용도 나와요.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하면 돼요.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수업 시간 잘 듣고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수업 받기 싫으면 그 저한테 문자 하세요. 아 오늘 힘들어서 못 받겠다 하고 안 나와도 돼. 그 출석 체크해 드린다고 하잖아. 하고 싶은 사람만 하시라고. 내 인생의 미래 역전을 위해서 노트보다 더 좋은 거예요. 자 봅시다. 잘 뒤에 보여? 이거 좀 내릴까? 안 보이잖아 뒤에. 잘 보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책에 이대로 써 있어요. 근데 요게 여러분들 산업안전 지도사 문제이고 답이에요. 이게 답지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잘 보시면 돼요. 자, 정의. 차량계 건설기계가 뭐냐? 차량계 건설기계에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1번 정의, 개요. 그러니까 차량계 건설기계가 그 정의가, 개요가 뭔가? 1번이 답이 개요예요. 개요, 정의. 그러면 자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기계 이렇게 쓰시고 두 번째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그러면 생각나는 대로 쓰시면 돼요. 8개 다 쓸 필요 없고 생각나는 대로만 쓰세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 요거 있죠. 요건 기사시험 단골이에요. 산업안전기사하고 건설안전기사하고 단골이에요. 자,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내용. 차량기계 건설기계의 종류와 성능, 운행 경로, 건설기계한 작업 방법. 이 3가지만 아시면 돼요. 내가 지도사 시험을 봐야겠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요거까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충돌, 협착 등 부응기 등에 따른 위험 예방 대책 여기까지 쓰시면 된다고. 다 못 쓰면 이 3가지만 써도 부분 점수 줘요. 쉽잖아. 자 그러면 차량계 건설기계 그 사고 나는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형이. 그러면 자 차량계 건설기계가 스스로 움직여 가는데 그 사고 날 위험이 뭐 있을까요? 자 노폭, 협소. 그러니까 길이 좁다는 얘기예요. 길이. 그리고 갓길이라 하면 이 도로가 있는데 옆에 사이드 요게 붕괴. 그러니까 다짐 이런 게 덜 돼가지고 무너지는 거. 슬라이딩, 붕괴. 그리고 아웃트리거 미전기 등으로 인한 전도. 자 아웃트리거는 제가 전에 한번 사진 여러분들 봤나? 그 동영상 봤나요? 같이? 나하고? 아 맞다. 아니야 예비군 아저씨들 때문에 우리가 양보했지. 아 진짜 그러면 우리 동영상부터 다시 봐야겠네. 큰일 났다 이거. 내일부터 또 MT 가고 목요일날 수업도 못하고 목요반은 벌써 여러분들보다 한 15% 앞에 나가. 이상한 게 화요반만 인원도 많은데 큰일 났다. 일단 근데 동영상을 봐야 돼요. 그래야 아웃트리거가 뭔지 크레인이 뭔지 타워 크레인이 뭔지 장비가 뭔지 이걸 알아야 되거든. 비계가 뭔지 강간 파이프가 뭔지 시스템 비계가 뭔지. 그래가지고 오늘 동영상을 봐야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전에 예비군 아저씨들 빼놓고 본 친구들을 한 번 더 봐요. 아시죠? 네. 오늘 한번 차량계 건설기계 수업 아는 걸로 보고 나서 하는 걸로.
자, 보호 종류가 뭔지, 비계가 뭔지 여러분들 그것부터 봅시다. 안녕하세요, 강성범입니다. 오늘은 수다맨 게 아니고 안전맨이지. 자, 이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건설 안전 체험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건설 현장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여러분들 직접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통해서 체험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먼저 이 건설 현장의 위험 요소와 안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안전 전문가 이선용 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잘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안전 체험을 하게 될 네 팀의 가족 모셔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 나와주세요. 네 번째 가족입니다. 나와주세요. 자, 앞부분 여러분들 안전보호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와 어린이들이 가장 신속하고 완벽하게 안전보호구를 얼마나 잘 착용하느냐 하는 미션을 첫 번째 미션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네, 강성문 씨가 먼저 미션 시작하기 전에 시범을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아, 그럴까요? 하지만 제가 뭐 사회자니까. 자, 그럼 제가 한번 수다맨식으로 말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선생님에게 못이 왔기 때문에 안전화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되고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안전대를 착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떨어지거나 위에서 뭐 떨어지는 물건이 맞으면 크게 머리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모를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정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자, 저는 말로만 했지만 자, 여러분들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준비, 시작! 자, 사람들이 그 안전보호구 중요성은 아는데 왜 차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입니까? 네, 산업현장에서 안전보호구는 생명도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안전보호구를 착용할 때는 제대로 착용해야만이 나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착용하신 가족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착용 자체 중요하지만 그 안전보호구를 얼마나 정확하게 착용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자, 이제 그 네 팀이 이제 그 순서대로 이제 서 계시는데요. 그럼 완벽하게 착용을 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완벽한 한 가족에게 안전점 스티커가 지급이 됩니다. 자, 첫 번째 가족부터 봐주시죠. 네,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죠. 네. 네, 첫 번째 팀을 보니까 우리 어린이는 참 잘 됐어요. 근데 아빠를 보니까 얼마나 급하게 되셨는지 안전벨트 고리가 결합이 되지 않아서 위험성이 따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안전문을 쓰셨는데 안전벨트 턱과 줄여서 착용을 하셔야 되는데 느슨하게 매다 보니까 안전모가 끊겨질 우려가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네, 두 번째 가족을 보니까요. 우리 어린이도 착용을 잘 하셨고 우리 아빠 같은 경우도 보니까 거의 완벽할 정도로 다 조인 상태로 착용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정확하게 그 매셨습니다. 동영상 보다가 의문 나고 좀 모르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그 앉은 자리에서 그냥 손만 들어요. 그럼 내가 옆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줄 자, 첫 번째 테니까요. 미션에서 안전 짱이 되신 팀은요, 이후에 펼쳐질 미션에 함께할 팀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자, 나머지 세 팀 중에 한 팀만 골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두 팀이 안전팀이고요. 나머지 두 팀이 예방팀입니다. 자,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서 다음 미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커다란 장비가 아니라서요. 안전사고 예방을 떠가지고 안전 체험하러 왔어요. 건설 현장에는 개구구가 이렇게 많다고 하죠. 말은 개구져 보이는데 사실 개구구에 빠지게 되면 많이들 다치는 모양이에요. 거의 뭐 사망한 거 봐야 됩니다. 사망사고. 예, 맞습니다.
계급을 곳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자, 어느 정도 위험한지 먼저 예방팀이 계급 체험해 보겠습니다. 저게 떨어지는 속수무책이겠어요. 이런 개구들은 건설 현장에서 널리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가 발생되는 즉시 덮개를 설치하거나 안전망을 설치를 해서 떨어짐에 의한 추락 방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안전팀은 어떤 체험을 하고 있을지 가보겠습니다. 바닥이 열리면서 제가 떨어졌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위에서 떨어진 우리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아찔했습니다. 팀장님, 건설 현장에 보면은요, 이 장비 같은 것도 다 쇠덩이고, 그리고 또 몇십 톤씩 나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부딪히거나 끼거나 하면 방법 없겠어요. 예, 그렇죠. 건설 현장에서 차량계 건설 기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때에는 현장의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판단한 상황에서 작업자들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작업자 스스로가 조심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부분을 가장 명심해야 될까요? 네, 건설 장비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가 건설 장비 운전자가 자신을 피해서 운전하려고 생각을 하다가는 큰 오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작업장에서는 정말 주변을 꼼꼼하게 체크한 후에 작업을 해야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건설 장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를 해서 보행자나 타 작업자들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하도록 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계가 갑자기 나한테 다가오니까 무서웠고 답답했어요. 안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전팀과 예방팀 모두의 미션인데요. 양쪽에 이동식 비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 비계는 안전 조치를 꼼꼼하게 해놨고요. 다른 한쪽의 비계는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쪽이 먼저 올라가는가를 대결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한쪽이 불리하면 안 되니까요. 우선 줄넘기로 대결을 해서 이긴 팀이 원하는 비계를 고르겠습니다. 자, 양쪽 팀 파이팅 한번 해주시죠. 하나, 둘, 셋! 준비, 시작! 지금 보이는 요 건물이 건설안전 체험장인데 전에는 공주에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없어요 지금. 이 천안은 하나 있는데 건설안전은 아니고 이 뭐 소방이라든가 교통 이런 좀 틀리더라고 우리하고. 그래서 현장 방문밖에 없어요. 양팀 출발! 팀장님, 이동식 기계는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네, 건설 현장에서 이동식 기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한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 난간대를 설치해야 되며 특히 작업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구름에 의해서 추락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구름 방지 조치를 설치한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작업을 할 때에 구름 방지 장치를 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안전 수칙이 미비해서 추락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평소에 보던 이동식 기계는 지금 허술하게 되어 있는 저 모습이었는데 저게 잘못된 거라는 얘기군요. 잘못됐다기보다는 예전에 나왔던 제품이기 때문에 예. 안전 시설이 조금 더 미확보된 상태고 예. 현재 나와 있는 시정 제품은 계단실이 되어 있어서 안전 확보가 많이 된 상태로 이쪽게 신형이고 대상자로 이쪽게 구형입니다. 꼼꼼하게 되어 있는 이동식 기계에 먼저 오르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안전팀 손! 자, 우리 우승팀의 예담이에게 또 안전짱 스티커를 붙여주겠습니다. 자, 우리 예담이 안전짱! 빨리 올라가서 신났고 이겨서 재미있었어요. 현장에서 근무할 때 안전조치를 확실하고 잘해서 근무를 해야 되겠다.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그 GS건설 안전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에요. 아마
차후에 여러분들이 GS 건설도 이제 입사를 할 수 있는데 가면 아마 이분들이 거의 다 팀장 정도 네, 일반적으로 파트장이나 이상 돼갖고 작업과 있을 천정 때 보수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예. 근데 이 사다리에서 안전사고 많이 난다고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높은 곳에 있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공단 가시면 이선영 팀장 될 거고 사다리 자체가 고정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 선배 작년 올해 졸업한 선배 중에 한 명 산업안전공단에 입사했습니다. 한 명. 비슷한 용도의 다음 주부터 출고할 거예요. 네, 말비계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미장 작업을 할 때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작업자들이 작업을 할 경우에 보통 중간에 서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양쪽 끝단에 서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 전도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전도됐다는 거 아웃트리그가 없고 밑에 사람이 안 잡아줘서 넘어간 거예요. 아빠가 넘어질 때 다칠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실제로 떨어졌을 때는 그만큼 충격이 크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이번에는 우리 아빠들 표정도 많이 굳어 있습니다. 그죠? 비계 작업은 임시 가시점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추락을 하게 되면 거의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비계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분은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을 하고 특히 안전벨트를 착용한 후에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는데요. 작업 발판을 설치해 주시고 안전 난간대를 설치한 후에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체험을 해보겠는데요. 자, 우리 안전팀 준비됐습니까? 예! 출발! 이게 무너짐. 아무것도 모르고 발판임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떨어지는 줄 알고 무섭어요. 실제 상황에서도 저렇게 붕괴가 될 수 있겠구나. 안전이 정말 중요하구나,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 양팀 다 모이셨습니다. 예. 이번 체험은요 함께 해야 한다고 합니다. 팀장님, 그 이유가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항도 다 중요하지만 안전대는 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이번 체험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기 안전대 말씀하셨는데 이 안전대가 두 가지가 있다면서요? 네, 그 두 가지는 직접 착용을 해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걸 착용할지는 대결을 통해서 가려보겠습니다. 양팀 대표 선수를 나와주세요. 예. 우리는 이번에는 우리 여자 어린이들 예단이와 예원이가 자, 등 붙이고 서주세요. 가위바위보! 우리 예원이가 이겼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슬픈 건 없어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 팀장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긴 팀은 그대로 착용을 하고 있으면 되고요. 진 팀은요, 저쪽에 빨간색 벨트를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가장 중요한 체험이라고 말씀하신 체험, 안전대 체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네식이죠. 그네식 전체.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각반. 소명 씨는 어떠셨어요, 느낌이? 네, 보기에는 민망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남자들만 아는 보통인데 그거 끼임이나 뭐 이런 거 없었나요? 예, 그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 많지는 않았고. 네, 마찬가지로 권재승 씨는요? 편안했습니다. 편안하셨고. 네, 위에 그물망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잘 매달려
예.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팀의 문제입니다. 우리 팀장님이 진 팀이 착용을 하라고 한 빨간색 안전대를 착용하고 계십니다. 이건 상체식. 왜 그래야지? 매달 자세를 보고 또 하체는 하시지 없고 않을까? 상체만. 그래서 네. 안전대 출발! 요건 추락했을 때 허리 디스크라든가 그 힘이 들어가지고 많이 다쳐요. 요즘은 고소 작업자한테는 전체 그릇이 안전대를 예. 착용시키고 야, 있습니다. 약간 과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자세가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여기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다른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전대는 벨트식과 안전 그네식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다 모두가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그네식이 좀 더 신체에 적합하게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아빠들이 한 게 안전 그레식이고 예. 두 번째 빨간색이 이게 벨트식이거든요. 벨트식이고 맞습니다. 예. 아직도 표정이 안 좋으세요? 많이 힘드세요? 또 벨트식을 낼 경우에는 예. 허리 디스크의 위험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오래 착용을 하게 되면 몸에도 이상이 예, 생길 수 그렇죠. 있죠. 뭐 강성국 씨가 직접 한번 착용을 하시고 한번 팁을 보여주시죠. 제가 예, 그럼 직접 해보세요. 한번 해보죠 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겁을 먹고 계십니까? 덕분에 제가 물동산도 잘 그러세요? 아마 이 체험을 하시면 아마 많은 체험을 하실 겁니다. 자, 올라가서 많은 세상 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아우! 얘들아 내려달라 그래. 아빠한테 울어. 야 아빠한테 내려달라 그래. 야! 아우! 내려줘요. 오늘 아빠와 함께하는 안전 체험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들 아실 겁니다. 내 몸은 나 하나만의 것이 아니죠. 내 곁에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생각한다면요, 나의 안전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지겠죠. 그러자 여러분, 앞으로 작업하실 때 다음 두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안전보호구 착용. 두 번째,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 절차 준수. 꼭 기억하십시오. 안전! 자, 잘 보세요. 이게 타워 크레인입니다. 타워 크레인. 이게 하이드로 크레인. 타워 크레인. 근데 이걸 아셔야 다음에 수업 들어가면 이게 타워 크레인이구나. 이게 하이드로 크레인이구나. 이게 비계구나.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이런 비계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또는 비계 위에서 수행하는 건설 작업 등 비계 작업의 안전 보건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자로 높다는 의미를 가진 비, 사다리를 놓는다는 의미를 가진 배. 높은 곳에서의 작업을 위해 설치하는 임시 구조물인 비계를 조립하거나 해체 및 변경하는 등의 비계 작업은 우배의 높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악천후나 비계 재료 등 모든 외적 조건에 곧바로 영향을 받는 여기 영상 보실 때 이 사이드에, 아니 이쪽 사이드에 그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게 뜰 거예요. 그런 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뭐 사진을 찍던가 책에다 체크를 하시던가 해도 돼요. 높은 곳에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만큼 아주 작은 방심에도 사실 제 수업은 건설안전 수업은 여러분들 그 학문 정도로 따지면 이 학교에서 나오는 책하고는 별 틀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사회에 나가면 제일 필요한
서류고 그런 기계 위험적인 구성의 안전 제외 대책에 꼭 안전성은 맞는 작업의 그런 안전과 수업이거든요. 지켜야 그래서 변형되거나 사회에 나가가지고 심하게 여러분들이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다른 안 되며 친구들보다 좀 더 빨리 눈에 띄게 진급하고 연봉 높이고 하려면 이 건설안전 수업 기계의 높이가 잘 2m 들으시면 이상인 돼요. 작업 장소에는 자, 반드시 취업하고 안전을 나갔는데 설치해야 하며 서류도 몰라, 뭐 아무 발표는 내용도 작업 시 몰라 하중을 했을 때 방지할 수 그 있는 친구하고 경고한 여러분들 지를 사용해 저하고 수업 혹은 받고 40cm 현장에 이상으로 나가가지고 하고 뭐 교육도 발판 시키고 지를 서류도 사용은 만들고 3cm 빵빵빵 이하로 해나가면 설치하도록 합니다. 위에 소장님이나 또한 위에 기계 그 기둥가의 팀장들이 전체 저 친구는 그냥 400kg을 초과하지 말 안 해도 않도록 다 해야 알아서 하고 혼자 하네. 출혈 그럼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어떻게든 팀장을 안전망을 빨리 나가는 게 설치하는 목적인데 여러분들은 뭐 방지 조치를 3년 안에 팀장 나갈 수 있어. 현장 하나 가지고 뭐 다 할 줄 아는데 굳이 팀장 밑에 둘 필요 없잖아요. 그 회사로서는 막대한 손해거든. 뭐 학교에서 뭐 시스템공학이라든가 산업안전관리드론이라든가 뭐 전기, 화학 뭐 여러분들 그 수업 많이 배우겠지만은 근데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그거 이제 학점 따고 졸업하려고 있는 거고 어떻게든 졸업은 되겠죠. 그런데 밖에 사회 이제 내년이면 다 취업 나가야 하는데 여러분들 그 인생을 바꿀 그런 수업은 이 건설안전이에요. 재밌게 공부하세요. 재밌게 실증 내지 말고 싫으면 공부하기 싫을 때는 하지 마요. 그게 역효과거든. 하고 싶을 때만 해요. 하고 싶을 때만. 기계 설치나 해체는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인 만큼 작업자가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거나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로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쪽에서 떨어지는 물체에 맞거나 기계 발판에 적재된 자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기계가 무너지는 사고도 종종 발생할 것 같은데요. 네, 기계 시간이 가다 보면 이 서희건설 안전관리자처럼 그런 현장이 돼갖고 달달달 나와요. 여러분들도. 네, 그 밖에도 또 어떤 위험 요인이 있을까요? 전용 철물을 사용하지 않아 기계가 무너질 수도 있고 설치 중 인근 부합 전선과 깊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죠. 작업 지휘자 없이 단독으로 작업하다 떨어질 수도 있고. 유해 위험 요인으로부터 기계 조립 작업자들의 안전 보건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우선 작업 시작 전 기계 조립, 해체 범위 절차, 안전 수칙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겠죠.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등 개인보호 착용은 철저히 해야 하고요. 기계 기둥 밑단은 치마 방지 조치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관계 근로자 외에 출입은 통제되어야 하며 인근 고압선에 방호관을 설치하고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감독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네, 또 조립 작업 시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재료나 공구를 오르내릴 땐 반드시 호대나 로프를 이용해줘야 하고요. 기계 기둥이나 휘장의 간격이나 높이 등 기계 설치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에 의한 순서대로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계 조립 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잘 살펴봤는데요. 아무리 간단한 구조의 비계 작업이라도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설치가 완료된 비계에서 공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조립된 비계 위에서 일하는 건설 작업자들의 안전보건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네, 비계 위에서의 작업 역시 비계의 설치나 해체 작업처럼 추락의 위험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높은 장소를 오가는 것만으로도 위험한데 기계 위에서 페인트를 칠하거나 줄눈 작업을 하는 등의 건설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추락할 위험이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계 위에서 작업을 진행할 시 안전보건 준수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계에 의지하여 높은 곳에 작업을 수행하는 만큼 기계의 조립 설치할 범위 및 절차, 안전수칙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건 기본이고 작업 전후에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낙하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계 작업자 외 출입은 통제해야 하고 네, 또 꼭 지켜야 할 작업 안전수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계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어야만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으니까요. 작업 발판, 안전난간, 낙하물 방지망, 벽이음 설치 상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진행해야 하고요. 작업 중엔 지정된 통로를 이용해야 하고 가로질러서 넘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물론 강풍, 호우, 설 등 악천 후엔 작업을 진행하지 않아야 하겠고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설치된 비계 위에서 작업을 할 때 지켜야 할 준수사항들을 잘 살펴봤는데요. 조금 늦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일터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 안전수칙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요게 안전모라는 거예요. 안전모. 뭐 대부분 뭐 헬멧 뭐 이런 거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희들은 반드시 안전모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안전모 아시죠? 다음에 이게 이제 그네식인데 안전벨트. 요게 고글 보안경. 그리고 바지가 철근이나 이런데 걸려서 전도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각반을 착용하고 요게 안전화입니다. 안전화. 요게 그래서 안전모, 보안경, 안전대, 각반, 안전화까지 해서 보통 MRO 단가로 지급되는 게 1인당 94,200원 정도. 이게 이제 더 올랐을지도 몰라요. 요즘 자꾸 올라가니까. 그리고 자, 현장에 가면 이 그 안전 교육이 있어요. 안전 교육. 근데 이제 처음에 가면 신규 교육이 있어요. 근데 신규 교육은 이제 법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기초안전보건교육 세 번째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일부에서 컨설팅 회사에서 4시간씩 바꾸기 때문에 그건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현장에서 신규 교육을 시키는 건 이제 그 현장에 처음 왔기 때문에 그 현장의 동선이라든가 그 현장에 설치된 기구 등의 사용법이라든가 또 비상시의 대책, 비상 통로 아니면 어디 모이는 장소, 이 기타 등등 이런 걸 신규자한테 좀 알려줘야 될 게 있기 때문에 1시간 정도의 신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교육은 이 건설 현장은 분기 6시간입니다. 6시간. 근데 요걸 현장에 가면 TBM을 매일 해요. 체조 끝나고. 그런데 그 TBM 10분씩 하는 걸
모아놨다가 그걸로 정기안전 교육을 대체를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서류가 복잡해져요. 서명지, 뭐 교육 내용, 사진 그래가지고 그냥 단체로 한 달에 2시간씩 교육을 시킨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이 있어요. 관리감독자 교육이 연간 16시간입니다. 분기 8시간. 이런 거 제가 시간 마르는 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 특별교육이 이제 이것도 자, 특별교육에서 원래 40개 했는데 그 34번인가에 그 매놀 작업이 없어졌어요. 매놀 작업이 없어지고 아마 그 체계는 없이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폐 공간, 이제 매놀이나 밀폐 공간이나 그런 내용이 비슷해가지고 매놀 작업은 삭제가 됐고 그냥 밀폐 공간으로 해서 39가지로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그런 39가지 해당 그 대상자들은 특별안전교육 2시간씩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MSDS 나중에 이제 천천히 가면 알려주겠지만 이런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MSDS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셨다가 4시부터 이제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그런 산업안전보건법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한 착공에서 준공까지 진짜 실질적인 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고 오십시오. 그 학회장하고 소리.